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용입니다. 자,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원주의 낮 기온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화요일경에 또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또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정 짜는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원주 연탄은행 재개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 겨울 연탄 나눔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 또 연탄 나눔 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현장 찾아서 함께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또 원주시 천연기념물이죠. 93호 성황림이 2달간 개방됩니다. 이 각종 체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1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현재 교육국과 행정국으로 운영 중인 2국 체제를 3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방형 직위인 기획조정관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책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기획조정관, 안전담당관 등은 정책국 산하과로 편입되고 직위는 관에서 과정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9년 정책기획관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신설된 기획조정관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강원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 지역의 경우 지난 8월에 아파트 매매 거래는 1,1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19%가 대폭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경기 팔당호에서 발견됐던 사망자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원주 삼강에서 실종되었던 노 부부 중 남편인 한모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60여일 만으로 감정 결과 지난 8월에 집중호우 때 삼강 지류 인근 농지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던 원주 불원 노 부부 중에 남편 한모 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고 있죠.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어제인가요? 이 포럼이 열렸군요. 강원도와 국회 또 강원도 내 지역 대학들이 함께 모여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 공동 주최로 세미나를 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세워둔 강원도 반도체 인재 10,000명 양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도내 기관들의 주체가 돼서 올인해야 한다는 의견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강원도 반도체 인력 양성 포럼이 국회에서 열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머리를 맞댔는데요. 반도체 인력 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주최자인 김진태 도지사와 원광수 원주시장, 박정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리고 박재출 기획재정위원장, 조은희 국회의원, 최재민 강원도의원과 창지대 반도체학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1일이었군요. 열린 것이. 정치권 또 학계 관련된 인물들이 다 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기조강연에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 또 최향희 한림대 총장 직접 나서면서 또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 좀 어떤 논의들이 오갔습니까?
네, 일단 그 이례적으로 그 두 대학교의 총장이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목을 끌었는데요. 네. 김원영 강원도 총장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 시민사회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해 반도체 산업과 육성에 대한 혁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또 이어서 반도체 공유대학 플랫폼과 강원도 한국반도체 교육원이 결합된 형태로 인력 양성이 필요한 동시에 또 여기에 부가가치와 수요가 높은 텔리스 업체와 디자인 하우스 내용의 실리콘 파크를 구축해야만 특성화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구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요. 또 강원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신수도권의 개념을 강조한 최양희 한림대 총장도 새로운 분야의 성장 플랫폼 역할을 해서 작고 유망한 기업과 분야부터 더 빨리 공략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춘천은 인력 양성, 원주는 반도체 생산, 그리고 강릉 지역은 소재와 장비 산업 등 이제 강원도 전체 지역을 기재화해서 강원도 전체가 이 반도체 산업에 올인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율곡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었듯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1만 인재 양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라며 목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도 이 반도체 인재 양성 좀 지원을 약속했군요. 네, 선친이 강원도지사를 지낸 특별한 연을 갖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해마다 필요한 반도체 인력이 3,000명씩 부족한데 인력 양성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강원도가 앞장서서 반도체를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큰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또 이날 자리를 주최한 이 박정아 국회의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에게 반도체 산업은 절박한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두 반도체 인재 양성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광수 원주시장도 원주시는 사통팔달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면서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게 되면은요. 김진태 도지사와 원광수 원주시장 그리고 박정아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함께 공약을 내걸었었던 공통된 분야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었었던 만큼 강한 의지로 산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강릉 지역에서 이 현무 미사일이 낙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민주당의 의원들은 뭐 2번 정도 또 사고 현장을 방문하게 됐었고요. 이게 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쟁화하지 말라라는 여야의 이야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쟁화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일단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발생 8일 만에 사고 현장인 미사일 발사대와 추진체 그리고 탄두가 떨어진 부대 시설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병주, 김영배,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우영 도당위원장 그리고 강릉시의원 등이 지난 12일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 중에 낙탄 사고가 발생했었던 강릉의 한 공군 부대를 찾아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강릉 비행단 내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발사대와 추진체, 탄두가 발견된 곳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지난 7일에도 사고 진상 조사를 위해서 강릉 비행단을 방문했었는데 부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현장 확인과 조사는 벌이지 못하고 주민 간담회만 했었습니다. 현무 발사대에서 당시 현장 통제본부 역할을 했었던 이현철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이어 단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발사대가 위치한 곳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에 애초부터 좀 부적절한 곳이었다라는 또 지적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김병주 국회의원은요, 발사대 현장에서 이번 방문에서 미사일 발사대 현장과 공군부대 내 간부 숙소인 군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불과 700m 정도밖에 안 됐고, 특히 공군 전투기에 사용하는 유류 저장고와의 이격거리도 800m 정도 떨어진 위치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장소로 적당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현철 여단장은 이번 일로 강릉 시민과 국민, 장병과 장병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해서 죄송하다며 단 당시 날씨 때문에 산란 효과 등으로 상황이 더욱더 크게 보인 부분이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날 현장 공개를 통해서 공개된 낙탄 사고의 탄두는 후방 1km 지점인 골프장 페어웨이의 길이 15에서 16m, 그리고 폭이 1.5m에서 2m, 깊이가 1m 이상의 긴 웅덩이를 만들면서 발견이 됐는데요. 떨어져 나간 추진체는 여기서 400m 더 후방 지점인 대용량의 기름이 보관돼 있었던 유류 저장고에 떨어졌습니다. 낙탄 추진체 낙하 지역인 유류 저장고는요, 2중 3중의 철조망을 치고 특별 경계할 정도의 중요 시설로 이날 언론에도 사진이나 영상 취재는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유류 저장고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곳으로 사고가 났으면요, 정말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파편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화재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었고요. 유류 저장고 침입을 막고자 설치한 이 경계 철조망에 걸린 파편으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에 걸린 아름드린 소나무 5그루에서 6그루가 또 있었습니다. 추진체가 떨어진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는요, 유류 저장고와 관련된 중요 시설이 곳곳에 있었고요. 폐드럼통 수백 개도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홍균 공군 전투비행단장은 유류 저장고는 폭격으로부터 방어 시설을 갖춰져 있고 화재가 발생해도 원격이나 수동으로 소화가 가능한 시설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 당시에 유류 저장고가 근처에 있었다라는 점은 이 강릉 시민들이 좀 더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부분과 이제 직결되어 있었다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방부와 합참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이유를 알게 돼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 사안을 좀 정쟁화시키지 말자라고 했지만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야당은 아무래도 현 정부의 이 군사적 어떤 훈련을 잘 못하고 있다,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이 박정하 의원, 원주갑 지역구입니다만은 현재 또 국힘의 수석 대변인이죠. 이번 훈련 실패가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 훈련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환경부가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 이 설악산 국립공원 미시정 통과 구간에 이 환경협의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이 구간에 대한 공사 자체가 늦어진 거 아니냐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또 18일에 착공식을 가지기로 했고요. 이 정상 추진 가능할까요? 좀 그 기대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보완 요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일에 착공식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국가철도공단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 자연공원과는 지난주 국가철도공단의 춘천 속초 철도산업사업의 제709 노반공사 국립공원 행위협의 신청서 보완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환경부의 보완 요구로 아직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공단은 이달 내로 보완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최대한 심의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 개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구간의 연내 심의 통과와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미시령 709와 춘천 109는 전체 구간 중에서 가장 공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 설계와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단 측은 연내 통과와 착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기관 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립공원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보완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고 곧 심의 일정도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도 차원에서도 역시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김진태 지사는 지난 7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서고속철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 도민 수건 사업이 정부의 환경협의 절차에서 번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는데요. 또 오는 18일 속초에서 열리는 동서고속철도 착공식 이후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서고속철도의 경우 사업비와 전 구간의 사업자도 확정돼서 환경협의만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원주 연탄은행의 재개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연탄 기부 앞으로 또 7달 동안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연탄은행 재개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작년에 연탄은행 상황은 어땠는지 먼저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난방이 잘 안 되는 추운 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현장에 800원 하는 연탄을 구하기 힘들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에너지 소외 이웃이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서 올해도 연탄은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작년 연탄은행에는 2,500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31만 장의 연탄이 나눠졌는데요. 연탄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양이 나눠지려면 40만 장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에는 31만 장에 그쳤는데요. 올해 연탄은행의 목표는 연탄 30만 장이 모이는 겁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어르신들은 보통 9월 중순부터 4월까지 연탄을 떼는데요. 9월부터 4월까지 7개월 동안 연탄 기부와 나눔도 함께 진행됩니다. 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연탄은행 재개식이 진행됐는데요.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이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또 소득이 거의 없어요.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연탄 한 장 800원 하는데 그게 없어서 어르신들은 금탄이라고 부르거든요. 금년 2022년도 추워오는 겨울에 연탄이 금탄이 되지 않도록 800원의 사랑을 좀 널리 함께 동참했으면 정말 좋겠고 그게 연탄은행의 2022년도 꿈과 소원입니다. 네, 어제 연탄은행 재개식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네, 어제 연탄은행 재개식은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연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과 또 어르신들의 숟가락 난타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연탄 기증 전달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옆에 먹거리와 프리마켓 부스도 길게 준비됐습니다. 원주의 다양한 상인들이 이번 연탄은행 재개식에 참여해서 먹거리나 상품을 팔고 또 일부 판매 금액은 연탄으로 기부하는 마켓을 진행했는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부 마켓에서는 상인분들이 오셔서 참가비로 해서 연탄 100장을 후원하시는 걸로 해서 8만 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솔직히 본인이 판매하려고 오시기보다는 기부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평소에 밥상 공동체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에 좀 많은 것들을 활동을 해주시고 실천해주시는 거에 좀 항상 좀 존경을 했었고 좀 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기부 마켓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저희 킴비스토어는 친환경 물품이나 환경 활동 같은 거를 캠페인으로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네, 어제 연탄은행 재개식이 열렸고 이어서 또 연탄 나눔 활동도 함께 또 진행이 되었죠? 네, 기념식을 마치고는 원인동에 사는 홀몸 어르신 3가구에 1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는데요. 올해 첫 연탄 나눔은 원주 기독병원,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지역의 23개 기관과 사회봉사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개인 봉사자들도 함께해서 직접 수레와 지게에 연탄을 싣고 비탈진 어르신 집까지 연탄 배달을 갔는데요. 연탄을 건네받는 봉사자와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저희 사격부 운동부를 맡고 있는 지도자인데 저희가 12월에서 1월 사이에 우리 선수들과 같이 연탄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작게나마 저희가 후원도 하고 있고요. 매번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체로도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까지 떼기 때문에 또 한 600장 늘어요. 작년에도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자 800원의 사랑으로 모든 분들이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기청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신림면 뜻이 신들의 숲이라는 것이죠. 바로 신들의 숲이라고 불리우는 원주시 천연기념물 93호 성황림 1년에 2번씩 문이 열리는데요. 내일 또 그때가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단 2차례 성화제가 열릴 때 정기적으로 문이 열리는데요. 또 문화관광부 생태 테마관광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요. 올해는 각종 체험과 연계해서 또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황림 마을의 민옥기 이장 연결해서요. 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신림 그 뜻이 신들의 숲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성황림이 바로 또 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과 연계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신림면에 네. 이 신자를 쓰는 데가 귀신 신자를 쓰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을 모시는 그 당이 있고요. 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까요? 네네. 여기는 원주시 신림면 성남 1리 191번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규모는 현재 한 약 2만 평 정도 돼요. 지금 저희 쓰고 활용하고 있는 게. 네. 네. 그리고 당의 역사는 한 30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 성황림을 좀 소개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 네. 예. 근데 이 성황림 전체 규모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만은 평소에는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면서요? 예. 평소에는 이제 그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을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에 2번씩 또 이렇게 일반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날에만 개방한다라고 하는데 그 특별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은 이제 저희들 이제 성황제를 지내고 음력 그러니까는 4월 8일, 9월 9일 날 그때 이제 당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만 여는데 네. 요새는 이제 저희 마을에서 체험을 하고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단체로다가 오시게 되면은 네. 그때는 그때 따라서 이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예전엔 그 단체 관람만 가능했다면서요? 예. 단체 관람이 많이 했죠. 예. 단체하고 이제 저희 이제 마을에 이제 뭐 행사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일부터군요.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이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면서요? 예. 이번에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참 안에 들어가서 그 성황림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지에서 이래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도 몇 분씩 이러 오시면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문화관광부 생태 테마관광 육성 공모 사업 여기 선정되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예. 뭐 관련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뭐 숲 체험이 있고, 마차 체험, 그리고 염색 체험, 농촌 고구마 캐기라든가 뭐 땅콩 캐기 이런 농촌 체험하고 여름에는 이제 겨울에서 이제 다슬기도 잡고 이래는 이제 물놀이 체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체험이 주로 하는데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 체험을 많이들 즐겨서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름이 아니니까요. 춥죠 지금. 요새는 이제 뭐 단풍이 많이 들었으니까 숲에서 이제 왕관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여기 체험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 체험인데 이제 매주 토요일 11월 26일까지 이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사진 예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방문하시면 되는 겁니까? 피자 예약 같은 거는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피자 말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방문. 네, 방문은 연락을 주시면은 뭐 한 5인 이상에서는 그냥 계속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연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성황림 마을 체험마을 체험관이 있어요. 네. 예, 거기에 우리 사무장님한테 전화해 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험관에 가셔서
저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험관에 오셔서 네.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셔도 좋고요. 아, 예. 예. 이게 토요일 오후 2시부터요. 예.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네. 분위기가 아주 좀 다른 곳과는 다른 정말 처음 느껴보는 어떤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시면은 아마 정말로 감탄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 나무가 고목나무가 네. 한 아름드리로다가 최고 큰 게 이제 전나무 같은 경우에는 4m 50 정도의 둘레가요. 예. 4m 50 정도 되고 옆에 또 그 당 옆에 있는 큰 엄나무가 한 3m 50 정도 돼요. 예. 그리고 복자개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가 한 50 알겠습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이 숲의 면적이 31만 제곱미터 정도, 뭐 평수로 10만 평 정도 되는데, 예. 뭐 산책로 같이 조성된 길을 따라 가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렇게 시간은 말고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알겠습니다.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서 정리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송악림 마을의 민옥기 이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